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 중에서 2분기 기준으로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거의 뭐 30년 이상 동안을 항상 인텔이 1위를 해왔었는데 2017년에서 2018년에 사상 최대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오는 바람에 그때 잠깐 2년 동안 삼성전자가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텔에게 1위 자리를 뺏겼다가 올해 다시 1위 자리를 삼성이 빼앗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유는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호실적으로 삼성전자가 1위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상 특히나 D램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큰 편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인텔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CPU는 가장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가 되는데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인텔을 매출로 누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면 그 해당 해에는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텔의 매출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간발의 차이로 삼성전자가 인텔을 이겼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역대급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량도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늘긴 했지만 요즘에 AMD가 워낙에 잘 나가서 인텔의 먹거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인텔이 우위를 보이다가 언제부턴가 인텔과 삼성전자가 좀 티격태격하면서 1위 자리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주로서 인텔과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쭉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그리고 SSD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모두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뭐 적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텔의 주력은 비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 전체 분야에서 인텔은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도 사실 종류가 많은데 비메모리 꽃이라 할 수 있는 CPU에서 인텔은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주력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이 되어 있고 인텔은 비메모리만 지금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 간의 비교를 할 때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쳐서 이렇게 통합으로 매출을 산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7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와 메모리 전체를 합쳐서 세계 1위에 등극을 했고요. 2018년과 2021년에도 지금 1위에 오르면서 역대 세 번째 1위를 달성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매출로 인텔을 꺾은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요즘에 인텔이 워낙에 삽질을 많이 해서 뭐 주가도 폭락하고 CEO도 교체되고 정말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구기고 있는데 그래도 인텔은 인텔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정말 수십 년 동안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반도체 최고는 무조건 인텔이라는 공식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성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맛이 갔냐? 일단은 14나노 공정 사고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 기억으로는 거의 4, 5년 동안 이 14나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주력 분야인 CPU를 설계도 하고 직접 제조도 하죠. 그 제조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미세 공정입니다. 경쟁사인 AMD는 아예 진작부터 이 제조 파트를 글로벌 파운드리로 분사를 시키고 설계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제조는 지구 최강이라 할 수 있는 TSMC에게 일찍부터 맡겼기 때문에 AMD는 그냥 설계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나노에 어렵지 않게 뭐 진작부터 진출을 해서 지금 인텔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제조 파트를 포기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돼서 지금 AMD에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 CEO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원가 절감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팩 겔싱어라는 그 엔지니어 출신으로 CEO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인텔로 통했기 때문에 갑질을 또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를 동작시키려면 이 메인보드와 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메인보드에 또 칩셋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칩셋도 CPU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같이 협력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AMD가 뭐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호환성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옛날에는 이 AMD CPU가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어쩔 수 없이 인텔로 많이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책정을 하고 신제품 CPU가 나오면 무조건 메인보드를 통째로 교환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일부러 좀 업데이트를 고의로 막고 뭐 이런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업이 자선단체는 아니니까 당연히 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좀 많은 유저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예 적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기술 개발도 게을리하고 가격은 또 비싸게 내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수수방관하다가 결국에는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여유를 부리지 않았죠. 돈을 버는 족족 계속 재투자를 해서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기도 아주 잘 만나서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고 2017년에 인텔을 누르고 1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인텔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삼성전자와 TSMC 이렇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3파전 양상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인텔을 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주력이라 할 수 있는 CPU는 인텔에게 많이 따라잡힌 상태고요. 애플이나 마소 같은 이런 대형 고객들이 이제는 X86 기반의 인텔 CPU가 아닌 암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저전력, 저발열, 그리고 고성능으로 CPU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이 암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M1이라는 칩을 내놨는데 성능이 이건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좋게 나와서 인텔이 그때 또 주가가 많이 빠졌죠. 본인들 능력으로 더 좋은 CPU를 만들 수 있는데 당연히 인텔에게 기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텔과 손절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한참 잘 나갈 때 자만을 좀 적당히 하고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여줘서 지금 14나노 벽을 거의 뭐 5년째 뛰어넘지 못하면서 파운드리 기술력에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이 제조 기술력에서 한계가 드러나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 삼성전자와 TSMC를 따라잡겠다. 뭐 며칠 전 기사에서는 2024년에는 2나노를 양산하겠다. 이미 퀄컴과도 뭐 계약을 했고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뭐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5나노에 진입을 했는데 본인들은 10나노에서 쩔쩔매고 있으면서 3년 후에는 2나노에 진입하겠다? 글쎄요. 뭐 그 동안에 삼성전자와 TSMC는 놀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인텔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삼성전자를 꺾고 1위를 탈환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고 이번 2분기만 해도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50조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라는 강적이 있긴 하지만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약간의 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본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쟁사들과 기술 격차를 더 벌리겠다, 이런 초격차 전략을 오래전부터 써오고 있죠. 그렇다고 인텔이 별거 아니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빨이 빠져도 호랑이는 호랑이거든요. 이제 얼마 후면 DDR5 기반의 인텔 CPU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새로운 CPU가 출시되면 각종 서버 업체라든가 개인들도 CPU를 많이 교체를 합니다. 인텔이 실적 좋아지면 그럼 삼성전자가 또 1위 뺏기는 거 아닐까요?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텔에서 만약에 DDR4에서 DDR5로 CPU를 전환하게 되면 CPU와 짝을 지어서 같이 일하는 D램 역시 DDR4에서 DDR5로 세대가 전환이 됩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요, CPU가 D램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완전히 필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가 싫어도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D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이 신제품 CPU를 출시해서 잘 나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같이 잘 나가는 구조로 시스템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외계인이 와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깰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인텔 CPU가 안 팔리면 삼성전자도 같이 실적 안 좋아지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에서 빠지는 점유율은 AMD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텔이 잘 나가든 AMD가 잘 나가든 CPU 시장 자체가 커지면 D램 시장도 같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인텔이 거의 원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한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다시 뛰어들었다가 결국에는 하이닉스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텔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한 대신에 파운드리에 이제 재진출을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텔에서는 상대적으로 만만한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TSMC와 삼성전자는 지금 기술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점유율에서 3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기술 격차가 3배 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최신 공정으로 갈수록 TSMC와 삼성전자 간의 격차는 훨씬 더 좁혀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인텔보다는 삼성전자가 상황이 훨씬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인텔보다는 TSMC가 삼성전자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인텔과 TSMC는 주력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결론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기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메모리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인데 미래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각각 세계 1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통합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향후에 비메모리에서도 만약에 세계 1위에 오를 경우에는 아마 인텔이나 TSMC와는 급이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포텐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인텔이나 TSMC는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포텐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이 세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의 잠재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삼성전자가 2.65% 정도 상승하면서 8만원대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너무 단기간에 초대박을 노리시기보다는 적금 붙듯이 그냥 수량을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편안한 노후가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들 삼성전자로 대박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